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전의 것을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국시대는 고구려가 있겠고 백제가 있겠고 신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백제가 신라한테 제일로 처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네요. 이 고구려가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할 때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신라는 어느 세력과 또 전쟁을 해야 되느냐? 당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당 전쟁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러는 과정에 마전, 적성, 매소성, 기벌포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인자 신라는 통일신라로 들어갔고,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통일신라의 중대와 하대를 이야기하면서 통일신라가 존속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고구려 땅을 지배했던 게 지금 누구냐? 당이 지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이 당이 고구려 땅을 지배하는 과정에 어떤 지배 방법을 취하느냐? 안동 도부를 설치하면서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배하면서 당은 고구려 사람의 분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장왕을 요동 도독으로 임명하고 소고구려를 설립을 합니다. 근데 이 분열 정책은 고구려 사람들의 불만이 꽤 등장하겠고 여기에 반발이 등장합니다. 이 반발이 등장하는 과정에 당에서 고구려 땅으로 넘어오는 중간 쪽에 있었던 거란족의 이진충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고구려 땅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질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는 과정에 고구려 유자, 고구려 장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조영이 국가를 건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국가 이름이 뭐였다? 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당나라로부터 발해군 왕의 칭호를 부여받게 되면서 국호를 진에서 발해로 개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 발해가 등장하고 밑에는 통일신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두 시대를 묶어서 우리가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남북국 시대라는 것은 남국과 북국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국은 통일신라가 되겠고요, 북국은 발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발해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로 보면서 현재 우리 교재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가로 3번에 가면 발해의 성격이 등장하네요. 그러면 이 발해의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해의 국민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이 발해 국민은, 자, 고구려 사람이 건국했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말갈족이 있을 겁니다. 이러는 과정에 국민을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하는데, 지배층은 고구려 사람이 중심이 되겠고 피지배층은 말갈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원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그라미에 고구려 계승의식, 참고로 가끔씩 문제에 나오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데요. 발해는 고구려 계승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고구려 계승국이란 근거가 어떤 게 등장하느냐?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에 가다 보니까 대조영이 건국하고 있었다. 고구려 유장이었던 대조영이 건국하고 있었고, 그 안에 보다 보니까 외국에 보낸 사절단의 성씨에서 고구려 토착 성씨였던 고씨나 대씨가 자주 등장한다. 동그라미 2에 가다 보니까 일본에 보낸 국서입니다.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자, 무왕과 문왕 때인데 고려국왕이란 칭호가 등장하고 있다. 동그라미 디귿에 가니까 일본에서 보낸 국서예요. 어디에? 발해에 보낸 국서인데 고려라든가 고려국왕이란 칭호가 보인다. 동그라미 니을에 가다 보니까 고구려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계승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배우도록 합시다. 어떤 것을 거꾸로 배우느냐? 우리가 발해는 고구려 계승국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발해가 정치편하고 문화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 정치편은 기본적으로 당것이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고구려 것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 문화에서도 당의 문화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하느냐?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가장 단순히 생각하면 10가지 중에 발해 문화에 고구려 문화가 예를 들어 8개 정도 9개 정도가 있다. 하나 가능성. 그 다음에 당의 문화가 하나 또는 2개가 있다. 이랬을 때 어떤 방법을 공부하느냐? 한두 개 공부해 놓고 이것이 아니면은 무조건 어느 나라 거다? 고구려 거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시험 문제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이 당의 문화를 계승한 게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해의 수도 내성과 외성을 연기한 큰 대로변 주작대로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정효공주 묘지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 2개가 발해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정효공주도 일부 고구려 것이 짬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당거다는 걸 중심으로 하시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동그라미 미은에 자 발해가 멸망할 때 발해 왕자 대광현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고려 왕건에 의해서 고려에 편입되고 있었다. 이것도 발해는 어느 나라 계승국? 고구려 계승국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이 단원에서 참고로 공부할 것은 이거를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2번으로 가면 발해의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해의 발전은 좀 뒤로 물러나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발전 0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발해의 왕들에 관한 내용을 꼭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발해 왕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넣으시는데 발해 왕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고왕이 등장합니다. 무왕이 뒤에 나오겠고요. 문왕이 그 뒤로 나오겠고 성왕이 그 뒤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선왕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애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는 과정에 성왕은 몰라도 됩니다. 성왕은 몰라도 된다고 수정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게 여기에 있는 무왕, 여기에 있는 문왕, 여기에 있는 선왕은 꼭 넣으시면서 구분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 문제의 주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발해에서 자 고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왕은 거의 써지지 않았는데 건국 정도로 보면 되는데 들어가기 잠깐 연호를 보도록 합니다. 발해 연호는 왕들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 발해 연호에서 고왕의 연호는 천통입니다. 자 무왕은 인안 뒤로 가면 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왕은 중흥이라고 하는데 선왕 자체를 몰라도 되니까 중흥은 몰라도 될 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왕 천통인한 대응 건흥 자, 건흥으로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왕입니다. 그러면 발해 무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왕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영토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발해는 무왕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 북만주 일대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니은에 가다 보니까 신라와는 갈등한다. 이렇게 나오겠고 신라고도 갈등하지만 당과도 갈등합니다. 잠깐 왜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발해는 어느 나라 계승이냐면 고구려 계승국이에요. 그러면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당나라라든가 신라기 때문에
고구려 개성국은 이 두 나라에서 적대감을 꽤 가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라와 갈등하고 당과 갈등하는 과정에 혼자 두 나라를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류를 맺었던 나라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교류를 맺었던 나라가 일본과 교류를 맺는다든가, 자,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를 맺고 있다. 그 다음에 거란과 교류를 말갈과 교류를 맺으면서 죄송합니다. 돌골과 교류를 맺으면서 자, 거란을 당을 견제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는 과정에 자, 여기 발해무왕 때 제일로 중요한 게 이 당과 갈등 과정이 제일로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말이 장문유란 사람을 잊어버리면 큰일 날 거란 이야기입니다. 장문유는 꼭 넣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설명합시다. 지도를 조금 그리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당나라가 있고 신라가 있고 발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돌골이 있겠고요. 요 뒤에 흑수부 말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돌골은 빼버리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요 흑수 말갈족은 당과 교류하는 할 때는 꼭 발해 이야기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쪽이 발해한테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류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발해무왕은 이쪽과 이쪽이 손을 잡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해는 먼저 이쪽을 한 대 깨고요. 장문유를 시켜서 산둥반도 덩조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둥반도 쪽을 공격합니다. 이때 장문유를 시켜서 산둥반도를 공격한다. 잊어먹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이러면 당나라는 연합에서 여기를 공격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여기를 공격하다 보니까 내 영토가 침략당하니까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신라와 손을 잡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신라는 조금 전까지만 이야기하더라도 당과 전쟁을 했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한 이유는 당나라가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 쪽에 영토 지배권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했지만 결론은 발해무왕이 여기와 여기를 깨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국가를 지었다. 근데 여러분은 장문유가 나오면은 발해무왕 때고 당과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문유만 찰측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무왕이란 한문 단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면이 꽤 강했다는 의미에서 장문이면 되겠고, 문왕은 한문 단어가 이겁니다. 그러면 문화가 발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문화가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측면을 보느냐? 이 두 나라 관계가 갈등 관계에서 어느 관계로 바뀌었다? 우호 관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우호 관계로 바뀌면서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도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중국의 선진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을 설치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자, 어디서? 중경에서 어디로 전도했다? 상경으로 전도했다. 자, 문왕 때 제일로 중요한 말이 중경에서 상경으로 수도를 전도했다. 근데 이 뒤에 또 하나 써졌을 겁니다. 동경으로 전도했단 말까지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이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 중경에서 상경으로 전도한 게 문왕이었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 뒤에 나왔던 성왕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성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왕은 동경에서 수도를 다시 어디로 옮겼다? 상경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가다 보니까 선왕이 나와 있어요. 선왕은 무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연호로 자 거기 연호를 보다 보니까
건흥이란 연어가 나온다. 건흥은 죄송합니다. 이쪽이 아니라 애왕이 아니라 선왕 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건흥이란 연어가 나오면서 이때 신라는 장보고 난이 나올 무렵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 선왕 때 영토 확장에서 요동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라와 국경이 인접하고 있었다. 이 말이 등장하겠고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5경 15부 62주에 지방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 5경 15부 62주는 선왕이라 그랬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문왕이라고 쓰는 경우가 꽤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겠고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란 칭호도 부여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애왕이 나오는데 거란족이 동쪽으로 침략하겠고 귀족의 내분으로 발해가 멸망했는데 발해 멸망은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조금 전에 거란족의 침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여진족의 침략으로 멸망했다는 경우가 꽤 언급이 됩니다. 과감히 틀렸다는 거 고려하세요. 가로 2번에 가니까 왕권 강함. 앞으로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발해의 왕권 전제와 동그라미 왕권 강화와 관계되면서 자, 첫 번째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발해 왕들은 각기 한 항마다 하나의 연호를 사용한다. 연호를 각기 사용했죠. 이것을 일세일원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장자상속제. 왕위 계승은 큰아들이 계승된다는 장자상속제를 마련하고 있었다. 발해의 대외관계, 가로 5번. 제일로 앞으로 가서 수업을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합니다. 지도를 그리면서 수업하겠습니다만요. 자, 발해의 대외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크진 않겠는데요. 이런 대외관계가 등장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측에 가로 1번 돌골과 당과 관계, 이 통일신라, 일본 돌골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게 통일신라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당이고 여기에 발해가 있겠고 이쪽에 일본이 있겠고요. 여기에 돌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발해는 고구려 계승국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적대감이 맞을 거예요. 첫 번째. 이 나라하고도 적대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을 맺었던 나라가 여기와 우호적이었고 이렇게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나 문제를 어렵게 낼 때 이 나라와 발해가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을 때는 무왕입니다. 고왕담이 무왕, 이때 처음으로 발해는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인데 먼저 당과 관계입니다. 갈등 관계였던 게 어느 왕으로 우리가 추정하면 되느냐? 무왕으로 추정하시면 될 거예요. 무왕 때 산둥반도에 동조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호관계로 바뀐다 결론적으로요. 이 우호관계로 바뀌는 게 어느 왕이었다? 문왕 때였다. 이러면서 우호관계로 바뀌었다. 그래서 선진문화를 수입하면서 발해가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등. 근데 이 문왕 때가 8세기 후반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와 관계. 근데 이쪽과 이쪽과는 갈등 관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교역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필요에 따라 교역했다가 하는데 혹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는 한 번도 교류하지 않았다. 틀렸죠? 두 나라는 빈번하게 교류했다. 그것도 틀렸죠?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통일신라와 발해 관계는 갈등 관계도 있다던가 교류 관계, 우호적 관계도 있는데 갈등 관계로 이야기한 게 빈곤과 등재 서열 문제, 과거에서 서열 문제를 갖고 싸움하는 거다. 그때 이동과 오소도가 나오는데 이때는 오소도가 승리하고 오소도는 발해 사람이 이동은 신라입니다. 뒤에 가다 보니까
최은희하고 오광찬의 관계인데 이때는 최은희가 승리합니다. 두 번째 쟁장 사건이 나온다든가 세 번째 수도 국경선 부근에 장성을 축조하는 것은 갈등이었고 우호관계로 발해가 신라로 가는 길이었던 신라도가 나온다든가 국가적 어려움에 처했던 발해가 신라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호적 관계로 볼 수 있다. 가로 3번 일본과 관계. 일본과 관계는 우호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신라를 견제할 목적이요. 돌궐과 관계도 우호로 보는 겁니다. 당을 견제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요. 그 다음에 06번 남북국 시대의 정치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통일신라가 나오게 되는데하고 발해가 나오는데 이 남북국의 정치 뒤로 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남북국은 우리가 통일신라와 발해를 묶어서 남북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통일신라는 어떻게 되느냐? 중앙관제. 자, 시중의 지위가 강화되면서 왕권 강화라 그랬어요. 14개의 관청을 설치하면서 육전제도도 정비한다 그랬습니다. 사정부. 이 사정부는 관리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어떤 감찰기구입니다. 동그라미 내려가니까 관청과 행정구역의 명칭을 중국식으로도 개편했다. 동그라미 2번 통일신라 때 민족융합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통일신라 중대 때 참고로 보시는 민족융합책 세 개가 있었죠. 구주제도라든가 구서당이라든가 고구려 백제귀족을 골품제도에 편입하는 내용. 고구려는 6득품, 백제는 5득표에 편입한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가로 2번에 가니까 발해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발해는 정치적으로는 어느 나라 것 계승하는 게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거고, 문화는 어느 나라 것 계승하는 게 강하다. 신라 것 계승한 게 강하지만 당것을 계승한 것은 2개 정도가 있다. 주작대로와 정효공주 묘지라 그러는데 지금은 정치편이다 보니까 정치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도형, 날개 쪽에 도형이 나와 있는데 발해의 왕이 여기 있어요. 발해 왕을 우리가 가독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해는 당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합니다. 그런데 자주성이 있어요. 명칭과 운영면에서 자주성이 있다.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당성. 이 정당성은 삼성 중에 가장 최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정당성의 우두머리를 대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수상입니다. 그 밑에 선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두머리를 좌사. 중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대성이라고 정당성 중대성.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래서 삼성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 삼성이 있는데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대성을 중서성으로 쓰면서 틀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틀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정당성 밑에 육부가 있는데 육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좌사정과 우사정의로 나누고 좌사정에서 충, 인, 의부를 지배하고 우사정에서 지의 신부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면은 여기가 삼성이고 여기가 육부입니다. 근데 이 삼성 육부는 당의 제도를 모방했지만 명칭도 다르고요. 운영하는 면도 달랐다. 그래서 명칭과 운영면에서 자유성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동그라미. 자, 3회 가다 보니까 중정대 관리감찰기구,
통일신라 때 관리감찰기구가 사정부가 있었고 발해는 중정됩니다. 동그라미 사회 가니까 문조건, 도서관이 등장하겠고요. 오의 주자가 교육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일신라의 지방통치, 남북국의 통치라고 하는데 통일신라와 발해의 지방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통일신라 지방제도 뒤로 갈 필요 없겠네요. 요 밑에서 보면 통일신라 지방제도를 보면은 어떤 게 등장하느냐? 구주 오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주 오소경 어느 왕 때 만들어졌습니까? 신문왕 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구주는 자 9개 지방을 주로 나누는데 주의 우두머리는 통일 전에는 군주였던 게 통일신라 때 가면서 총관이나 도덕으로 바뀌는데 군주였을 때는 군사적, 총관이나 도덕으로 바뀌면서는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장관은 자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진골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주 밑에는 군과 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두머리는 태수나 혈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두품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밑에는 촌이 있어요. 촌의 우두머리는 촌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방의 토착 세력가 혹시나 경제편에서 촌주를 가지고 중앙에서 파견한 그러면 틀립니다. 그 지방 세력가였다. 이렇게 나오겠고 특수행정 단위로 향하고 부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하고 부곡은 반역자 무리라든가 전쟁 포로들이 몰려서 살 수 있는 곳이다. 동그라미 외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와 군의 관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하고 있다. 잠깐 통일신라 때 중앙의 관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사정부가 있었고 여기의 관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이 있었다. 오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소경도 신문학이라 그러는데 신문학이 달구벌 천도가 좌절되고 나서 오소경을 두고 있었다. 근데 이 오소경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4개, 5개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동, 서, 남, 북 그래 놓고 중 이 5개, 4개일 때는 북까지 가고요. 5개일 때는 중까지 가는데 여기서 조금씩 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신라 오소경은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중원경, 동원경이 없어요. 그래 놓고 하나가 더 등장하는 게 뭐가 나온다? 금강경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오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백산맥 외곽에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말했던 오소경에 관한 설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칠에 가다 보니까 상수리 제도가 등장하네요. 이 상수리 제도는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을 어디로 끌고 온다? 중앙으로 끌고 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살 수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는 고려시대 어느 제도로 바뀌고 긴 제도로 바뀌고 조선의 경절이 제도로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로 2번 발해의 지방제도 5경 15부 62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이 5경 15부 62주는 어느 왕 때 나왔다? 선왕. 문왕이라고 하면 끄서버리라 그랬어요. 틀렸다 그랬습니다. 선왕이라고 고려한다. 이 오경이라고 하는데 전략적 요충지에 오경이 있다. 그 오경을 보다 보니까 자 이것도 이 방해와 관계됩니다. 자 그러면 오경이 어떻게 오경이라고 하냐. 여러분 책에 보면 상경 있죠. 상경을 별도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경 있죠. 서경 있죠. 남경 있죠. 중경 있죠. 그러니까 북경이 없는 대신에 상경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동서남북중을 어느 정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오경 있고 15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15부는 지방행정의 중심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두머리를 도덕이라고 합니다. 자, 62주의 우두머리는 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혀는 혈령이 있고 촌에는 촌장이 있습니다. 신라는 교재상으로만 이야기하면 촌의 우두머리를 촌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발의 촌의 우두머리를 촌장이라고 교재에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구분은 안 되는 거로 봅니다만은 08번 남북국시대의 군사조직. 자, 이번 강 마지막으로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발해의 중앙과 지방군 또는 특수군이 어떤 게 있었고 고려와 조선을 해도 어떤 군이 있었느냐 고려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의 여기 중앙군, 지방군, 특수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통일신라의 중앙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서당입니다. 구서당은 고구려, 백제, 신라, 말갈족까지 포함됐던 민족융합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군은 십정입니다. 구주에 각기 하나씩을 두는데 하나를 더 둔 주가 있긴 있다 그랬습니다. 중앙에 둔다고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그랬고 한주나 또는 한산주에만 2개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했겠고 특수군호소 5주서나 3변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큰 의미를 안 두겠네요. 발해의 중앙군으로 12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군은 농병을 치러 군대를 운영했다. 그 정도만 보세요. 12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 중앙군입니다. 고려 중앙군은 2군과 6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군은 주영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영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특수군이 나오는데 거란족 침략에 대비하는 광군입니다. 여진족 광군이라고 하는 경우와 광군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재에서는 광군을 쓰는 게 일반화다고 이야기를 하겠고 여진족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별무반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고려시대 가면 별무반은 좀 보셔야 됩니다. 별무반은 좀 보셔야 된다.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별무반은 윤관의 건의로 나왔고 그 별문에서 사료에서 나올 때 중요한 거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라는 3개 군대로 구성됐다. 이 단어를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리고 이 별무반이 여진족을 토벌하고 나서 쌓았던 성이 하나가 등장한다. 이 성을 우리가 동북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구성보다는 이쪽에 비중을 먼저 두셔야 될 겁니다. 몽골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왔던 군대 삼별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려 말에 양천 혼성구로 나왔던 부대를 연호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조선 정기 때, 후기 때 조선 정기 중앙군은 5위고 후기는 5군 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군은 영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기는 소고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선정기의 특수군은 잡색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잡색군에서 참고만 한다. 농민의 군대를 만드는데 부족에서 만든 게 잡색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잡색군에는 농민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을 고려하시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했던 군사제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수업했느냐. 고대국가 편에서 정치편까지 수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강에 수업하는 것은 고대국가의 경제편을 들어가는데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잠깐 반복을 하면은 발해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발해가 건국하는 과정에 발해는 고구려 개성국이라는 것,
이것을 보시고 두 번째 보시는 게 발해 왕들의 업적을 보시는 과정에 자, 무왕, 문왕, 선왕 이것 왕들을 구분하면서 업적이라든가 연호 이것들을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겠고 다음에 보는 게 통일신라와 발해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통일신라 제도는 거의 어느 왕 때 정비됐고요? 신문왕 때 정비했고요. 발해의 제도는 거의 어느 왕 때고요? 문왕 때도 있고 선왕 때도 있는데 발해의 지방제도는 선왕이다. 5경 15부 60회제는 선왕이다. 이것을 문왕으로 쓰는 경우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 수고하셨습니다.